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문대학교 정영혜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1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데이터 정렬 기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데이터를 그룹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을 익혀봅니다. 큰 데이터셋을 각 변수별로 정렬하고 그룹대로 요약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와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을 하기 위한 함수를 쓰기 위해서 디플러 패키지 로드에 왔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df.iris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데이터가 잘 가져와졌는지 이렇게 헤드 함수를 써서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생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 여기서 로썸즈라고 하는 거는 열에 있는 데이터들, 수치 데이터들에 대한 합을 구할 수 있도록 했던 통계 값을 이제 리턴해 주는 그런 함수였었죠. 근데 아이리스는 여기서 -5를 적용한 이유가 있었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5에는 스페시즈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토사 뭐 이런 그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문자 데이터는 더하거나 빼거나 산술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with length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행 단위로 더해서 여기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 주었고 그것을 df iris에다가 추가해 준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까지 변수에다 넣어주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되어져서 토탈 변수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이터 정렬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 작성하는 방법 한번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를 작성을 해서 앞뒤로 출력하는 부분을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헤드 쓰시고 테일 쓰시고 하셔서 출력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프린트 헤드 테일 쓰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만 넘겨주면 앞뒤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할당 연산자 적어줄 수 있도록 했고 펑션이라고 하는 요 포맷 안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넘겨받은 데이터에 앞부분 5개를 출력하겠다. 그리고 뒷부분 5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출력이 되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프린트 문을 써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헤드 테일을 따로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의 데이터 이름만 넣어주면 앞뒤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헤드테일 쓰시면 되고요. 아, 요거 함수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함수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조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로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선택사항이고 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헤드테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정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total 우리가 만들어서 파생 변수로 넣어 주었었죠. 파생 변수 total을 가지고 정렬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df iris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total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줄 수 있도록 했어요. arrange 했고 그 결과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잘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df iris라고 하는 걸 통해서 arrange 해가지고 여기 부분 없이 요것만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화면에 출력하고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여기 arranged data라고 하는 것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df-iris는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arranged data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진 순서대로 데이터가 구성돼서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변수를 활용하시면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print head and tail에다가 arranged 데이터들을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5개, 뒤쪽에서 5개가 이렇게 그래서 출력이 되어진 거고요. 토탈 값을 가지고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arrange를 쓰게 되면 디폴트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지는구나. 오름차순 정렬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지는 형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름차순을 살펴봤기 때문에 내림차순도 살펴봐야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실 때 arrange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 descend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otal이라고 하는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데이터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게 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descending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arrange에다가 descending으로 정렬이 되어진 값을 가지고 여기 arranged 데이터에다 넣어 주었기 때문에 arranged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OT를 살펴보면 20.4 가장 큰 숫자에서 가장 작은 수 8.4까지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정렬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nge는 기본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여기 descending을 사용을 하면 내림차순 정렬도 가능하다라고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rrange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rrange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를 나열해서 컨버터 나열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정렬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높으냐를 잘 결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별로 먼저 우선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안에 속해져 있는 페달 위스를 다시 말하면 꽃잎의 너비를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렬이 되어진 결과값을 프린트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세토사로 먼저 정렬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토사, 그 다음에 벌써 컬러 중간에 있을 거고 보이진 않지만 버지니카 순으로 스페시즈로 먼저 구성이 되어졌고 그 안에 있는 요 숫자 값들이 그 안에서 여기 세토사끼리의 범위 안에서 토탈 값들이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그 다음에 벌써 컬러 사이에서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여기 버지니카에서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쪽에 들어가는 녀석으로 먼저 그룹핑하고 그 세부 집합 내에서 나머지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정렬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내림차순 하면 descend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겠죠. arrange 함수에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을 앞쪽에다가 위치시키고 컴버로 구별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 변수에 descending만 입혀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변수에 descending을 적용해서 내림차순으로 해주었고 우선순위 스페시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 페탈 위스를 주어서 이렇게 정렬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페시즈로 먼저 정렬이 되어졌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세토사에서 벌써 컬러, 그 다음 버지니카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었었는데 디센딩이 적용이 됐기는 반대죠. 버지니카, 벌써 컬러, 세토사의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버지니카가 가장 위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세토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룹에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탈 위스 값을 보고
이렇게 쭉 살펴보았더니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정렬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값이 0.1인 값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0.1이라고 하는 것만 보이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값을 조금 살펴보시면 조금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순서에 따라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어레인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그룹별로 요약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룹바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같이 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페어링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사용이 되어지는 형태를 살펴보면은 그룹바이가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이 되어지고요.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요약을 하는 형태가 수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행이 되어지는 건지 살펴보면 우선 그룹바이에서 여기 스페시즈를 가지고 각각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3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3개의 종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서머라이즈를 해줄 건데 요약을 해줄 건데 여기서는 평균값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세펄 랭스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한 결과를 이러한 이름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mean 세펄 랭스라고 하는 값이 세펄 랭스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변수 그룹체인 summarized에다가 넣어주고 그 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페시즈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졌고요. 그거에 들어가져 있는 50개의 데이터에 대한 세펄 랭스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벌서 컬러에 대한 세펄 랭스에 대한 평균값, 버지니카에 대한 세펄 랭스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져서 출력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품종별로 꽃받침의 길이값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값을 가지고 모두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그룹화 항목은 특정한 항목을 가지고 그룹핑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리스 데이터니까 여기서는 품종을 가지고 그룹핑을 마찬가지로 했어요. 서머라이즈에서는 이렇게 컴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요약값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펄 랭스에 대한 평균값을 여기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D는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표준 편차값을 구할 때 세펄 랭스에 대한 표준 편차값을 품종별로 구해서 여기 SD 세펄 랭스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VAR은 뭐였었죠? 분산값을 구하는 함수였었어요. VAR 함수를 이용해서 세펄 랭스에 대한 분산값을 구해서 variance 세펄 랭스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값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룹 트윈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았더니 여기 스페시즈라고 하는 그룹핑 되어진 요소별로 여기 미네 값, 그리고 표준 편차의 값, 그리고 여기 분산의 값이 각각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한 항목으로 그룹핑을 하고 여러 가지의 요약값들을 추가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함수값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적용을 해서 요약값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정렬을 할 때는 주요하게 2개의 함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림차순을 특별하게 지정할 때는 어레인지 안에서 각각의 변수에 디센딩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룹화를 하고 요약하는 거 항상 우리가 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데이터 그룹화할 때는 그룹 바이, 여기에서 보통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값들이 그룹 바이의 괄호 안에 변수로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적절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머라이즈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통계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에 대한 요약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보통 수치 데이터들이 서머라이즈에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특정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데이터들을 잘 정렬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여기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은 arrange, descending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 정렬, group by를 사용한 데이터 그룹화,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summarize 함수 기반의 데이터 요약 방법을 배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익숙하게 익혀서 데이터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